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변동성 탐구고요. 주식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모든 변동자산에 대해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변동성 주제를 꺼내게 된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어떤 평론가 분이 나와서 리스크는 곧 변동성과 같고 그런 전제하에서 주식 투자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길래 그것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코스피 주식 변동 결과와 추첨식 로또 645 있잖아요. 당첨 누적 결과를 확인해보고 변동성이 실제 변동자산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앞서 얘기 드린 두 자료, 코스피 자료와 로또 자료를 가지고 변동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 변동성은 기회이자 혜택이니, 상방은 열려있고 하방은 닫혀있으니, 종목을 잘 고르면 개이득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들인 것 같아서 이 세 문장들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평가해 보려고 해요. 용어 정리 먼저 하면요. 리스크란 용어를 자주 쓰죠. 근데 리스크란 용어가 무척 불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일반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변동성이랑 불확실성을 뭉뚱그려서 리스크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은 뭐고 불확실성은 뭐냐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변동성은 주로 과거 역사적 기록에 근거해가지고 값을 측정을 하고 주로 이제 시그마로 쓰죠. 시그마. 그 다음에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잠재적인 변수에 근거한다고 하죠. 우리가 알기 어려운 정보일 수도 있고 대체로 이거를 측정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최근 예를 들면 미국의 이란 침공이 휴전으로 끝날 것인지 종전할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또 확전할 것인지 이거 예측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한 불확실성은 배제하고 리스크는 곧 변동성이라고 가정하고 진행하려고 해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용어가 솔림이라는 용어인데요. 옆에 스큐니스라고 써놨죠. 원래의 정의는 분포의 비대칭성을 측정하는 통계량이고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에 발생 가능한 값이 0에서 5까지 발생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물론 더 큰 값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발생 가능한 값의 기대값이 1일 때 변동성이 작다면 대체로 이런 식으로 종 모양으로 완벽한 대칭을 이뤄서 쏠림이 없는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근데 변동성이 증가하면 결과가 설령 기대값이 1일지라도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방으로는 꼬리가 길어지고 중간값이 1보다 작은 형태로 발생을 하고 다음에 하방으로도 좀 더 길어진 형태로 결과가 나와서 이게 비대칭적으로 쏠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앞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쏠림이 많이 발생하고 중간값이 평균보다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대값과 중간값이 점점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고 이 점을 염두를 해두시고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해서 말하면 변동성이 커지면 쏠림이 증가하고 쏠림이 증가하면 기대값에서 중간값이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려는 얘들이 다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1년간 코스피의 가격 변동 결과를 보고
이 결과에 대해서 변동성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데이터셋은 기간이 대략 1년이고 그 다음에 895 종목인데 코스피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인데 거기서 거래 정지된 종목 제외하고 신규 상장한 지 1년이 안 된 종목도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895 종목의 가격 변동 결과를 나타낸 거고요, 밑에.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바뀌었는지, 가격이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떼면 전체적인 가격 변동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꺼멓게 칠해진 부분은 그 부분에 많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연하게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그 부분의 결과가 덜 나왔다는 거죠. 지난 1년간 코스피의 기대값은 1.53배였고, 그래서 이게 기대값이죠. 그 다음에 기합 평균은 1.53보다 작은 1.35였는데, 이제 이 차이가 얼마나 스큐됐는지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산술 평균 1.53이 나오기까지의 결과에 예를 들면은 뭐 결과가 그대로였던 종목도 있고 2배가 된 종목도 있고 1.5배가 된 종목도 있고 이 결과들에 대해서 합산을 했을 때 평균값이 1.53이라는 얘기잖아요. 상방으로 위쪽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척 큰 값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반대로 하방에 대해서는 0에서 1 사이의 결과가 나오죠. 그 대신에 상방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빈도수가 작죠. 그 다음에 하방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빈도수가 커요. 그렇다는 얘기는 평균을 기준으로 위아래 값을 생각했을 때 위로 나오는 값은 크게 나올 수는 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평균 아래로 하방으로 나오는 값은 1에서 0 사이의 값을 갖지만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쏠림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제기한 세 가지 문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문장에 대해서 이게 무척 부족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왜 부족하냐면 첫 번째로 로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손실에 대한 얘기가 없죠. 하이한 리턴에 손실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손실과 관련된 표현이 없고 두 번째로 결과의 가능성, 발생 빈도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얼마나 드물게 발생하는지 혹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빈도 표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이 문장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결과는 변동성을 껴안으면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상한 결론인 거죠. 이게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한 단계씩 수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리스크, 변동성이 높으면 더 큰 이득과 손실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전히 부족한 게 뭐냐면 빈도에 대한 표현이 없죠. 이득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손해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수정하면 그래서 더 큰 변동성은 드물지만 더 큰 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자주 발생하지만 약간 큰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이제는 제대로 표현을 한 거죠. 변동성으로 발생한 쏠림이 있고 쏠림이 발생하는 분포의 결과를 제대로 표현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좀 더 생활 문장으로 바꾸면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극소수의 초부자들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표현 하나 더 붙이자면 relatively
여기서 한 번 더 추론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게임을, 변동성이 큰 게임을 계속 하면 할수록 빈부격차가 커져서 양극화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변동성은 기회이자 혜택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은 이 첫 번째 내용이랑 비슷한 거죠. 낮은 변동성에서 거의 수익 실현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변동성이 커지니까 좀 더 가능해지죠. 앞에서 예를 들었다시피 뭐 8배, 9배 이런 수익이 변동성이 낮을 때는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8배, 9배 나오는 이익이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가능은 해지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가능성이 올라간 거죠. 변동성이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이제 변동성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혜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마찬가지로 낮은 변동성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던 손실값도 높은 변동성에서는 좀 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원래 1이었던 게 0.1배가 된다든가 0.05배가 된다든가 이런 것도 변동성이 낮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변동성이 커지면 가능한 손실의 범위도 커지겠죠.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상방은 열려 있고 하방은 닫혀 있으니 개이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닫혀 있고 열려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평균을 기준으로 하방은 0으로 닫혀 있죠. 그러니까 0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결과는 아무리 내가 손실을 봐도 1이었던 자산이 0이 되는 것 말고는 없죠. 그래서 닫혀 있다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방으로는 열려 있죠. 뭐 이론상으로는 뭐 100배, 1000배, 만배 그 이상도 수익을 낼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는 열려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이제 상방으로는 계속 커질 거고, 그다음에 하방으로는 0으로 닫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큰 변동성은 평균적으로 나에게 이득으로 다가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인 게 열린 상방 안에 결과가 발생하는 빈도랑 닫힌 하방 안에 발생하는 결과의 빈도가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방에서는 발생 빈도가 무척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상방에서는 거의 가끔씩 발생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결과들을 평균을 냈을 때 결과가 1.53이라는 얘기죠. 내가 특별한 알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드문 이익과 흔한 손실의 합산으로 결국 기대값을 근접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가 시장의 평균에 근접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거가 부족한 주장 세 가지의 타당성 평가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의 상방 표현만 강조해서 받아들이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변동성이 큰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복권 당첨 결과를 보면 꽝일 때 당첨금은 0이죠. 그 다음에 1등 당첨금이 평균적으로 20억이더라고요. 꽝일 때 649억 회가 있었고 1등의 빈도가 8,100회가 있었네요. 649억 회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무척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바닥에 붙어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발생을 거의 안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의 빈도수를 가지고 있어요. 따로 그리면 그래프가 0일 때 99.99%고 나머지가 뭐 여기서 뭐 0.000000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0.000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분포도가 그냥 작대기 하나 그어놓은 거랑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쏠림의 예시죠.
쏠려서 결과적으로 완전 비대칭인 거죠. 앞선 논리로 설명하면 상방으로는 당연히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금액도 무척 크죠. 500원 밑으로 평균 밑으로 하방으로는 매우 자주 발생하고 금액도 매우 작죠. 앞서 쏠림이 생긴 분포를 복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내용을 정리해서 써놨고요. 복권은 극단적으로 높은 변동성 사례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 드린 다른 주제에서도 변동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짧게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개를 꼽자면 확률론적 과정에서의 쏠림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쏠림이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쏠림이 더 커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미투자공학 3장에서도 켈리 기준 설명하면서 변동성과 기하평균이 갖는 의미를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켈리 기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우선 내가 투자라는 종목에 뮤, 시그마 값을 알고 있다고 칠게요. 뮤는 경향성이고 시그마는 변동성이죠. 내가 가진 자금을 50% 투자할 때랑 100% 투자할 때랑 난 빚을 내서 200% 투자할 때 그때 이제 남는 자금, 예를 들면 여유 자금의 50%는 은행에 예금을 한다든가 할 수 있죠. 두 번째 경우는 0%를 예금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경우에는 내가 100% 빌린 거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해야겠죠. 그때에 따라서 이런 운용 방식에 따라서 전체적인 뮤와 시그마까지 달라져요. 절반만 투자했을 때, 그 다음에 전액을 투자했을 때, 다음 빚지고 이자 내면서 투자했을 때, 그때 뮤랑 시그마까지 달라지거든요. 그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기하평균을 구하면 각각의 기하평균 값이 나오고 그 기하평균 값을 맥스로 하는 기하평균 값을 예를 들면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기하평균 값을 갖는 비율이 예를 들면 100%였다. 그러면 켈리 기준은 1이 되겠죠. 100%만큼 투자하라는 얘기죠. 단일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투자 비율을 변경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변동성에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공식이 켈리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 자체만으로는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거고 평균적인 손익이랑은 무관을 해요. 변동성이 커지건 작아지건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이 높은 변동성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양극화가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이게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을 봤을 때 변동성이 무척 크죠. 그래서 그게 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상대적인 결과의 괴리가 커진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동성을 타고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변동성을 극복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셔서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투자하고 수익을 보는 형태를 체계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개인으로서도 시장 전체로서도 지속 가능성 면에서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